하늘이들 안녕! 네, 여러분 저희 영상 재밌게 잘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저희 그 유튜브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음 영상으로 기내 난동에 관한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난동승계. 네, 소중한 댓글이니까 저희가 답을 드려야죠. 드려야지. 네. 무조건 드립니다. 네, 기내 난동승계. 우리가 뉴스에서 간혹 이렇게 접하는 기내 난동승계 혹은 뭐 불법 행위를 하시는 승객분들 종종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사실 일상 비행에서는 그런 승객들을 많이 만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쵸? 정말 특이사항이기도 네. 하고요. 정말 뭐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자체가 정말 머릿속에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원장님은 불법 행위를 하는 승객이라든지 아니면 난동 승객을 만난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 건 네. 승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왜요? 왜요? 앞에 앉은 30대 여성분과 네네. 뒤에 앉은 60대 남성분이 서로 이 좌석 뒷받침 젖히는 문제로 등받이 때문에? 네, 싸움이 났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밤비행이었어요. 모든 승객이 다 등받침 젖히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네. 다 불 켜고서 이제 식사 서비스하면 승객분들 깨워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 앞에 앉은 여성분이 계속 잠을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뒤에 앉은 60대 남성분께서는 식사를 빨리 드시고 싶으니까 이 여성분 등받침을 발로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라. 자석 등받침을 세워달라고 발로 차기 시작하면서 이제 얼떨결에 잠결에 이제 자기 등받침을 이제 뒤에서 누가 기분이 나쁘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깨서 이제 불편한 내색을 비치니까 뒤에 60대 남성분은 오히려 그 여성분의 반응에 화가 나서 삿대질을 하시면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 피해줘도 되겠냐, 매너가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그 여성분한테 무안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닌데. 근데 승객분들이 옆에 다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기내가 모두가 쳐다볼 텐데.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분도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시뻘개져가지고 같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다가 서로 고성이 오가면 사실 서로 불편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여성분은 이제 그 수치심과 또 너무 무안하기도 하고 자다 그래서 일어나서 봉변을 거의 맞으신 네. 거니까. 그래서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떡해. 승무원이 제지를 하려고 남성분을 몇 번 이제 제지를 시켰는데 남성분도 화가 나셔서 제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싸움이 나면 승무원들이 이제 말리거나 조치를 취하면 보통은 진정을 하시기 마련인데 맞아요. 그분은 진정이 안 되시더라고요. 좀 화가 많으신 분이요. 네, 그리고 승무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구두 경고를 하고 경고장을 제시하고 경고장까지. 네, 그리고 여성분이 너무 불편해 하시니까 두 분의 자리를 격리시키는 조치까지 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비행이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그 여성분이 너무 화가 나셨잖아요. 그쵸. 이제 원인은 뒷승객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내에서 불편한 경험을 하셨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컴플레인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상황이라 어떡해.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 객실 그 이코노미를 총괄하시는 부팀장님께서 한 30분 내내 그 승객을 케어하시면서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30분 내내요? 네. 너무 고생하셨다. 앉아가지고 응대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저도. 부원장님은 비행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난동 승객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는 불법 행위를 하는 승객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아쉬운 에피소드랍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는 뭐 소란행위라든지 폭행, 성희롱 아니면 흡연 이런 것들이 불법 행위에 속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시는 승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하면은 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은 승무원이 바로 들어가서 사실은 화장실 체크를 바로바로 합니다. 뭐 흡연을 했는지 그런 의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기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분 들어갈 때마다 거의 한 명씩 그냥 막내들은 거의 바로바로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방콕을 가는 비행이었는데 이제 막내가 달려와서 선배님 지금 화장실을 체크했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봤더니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진짜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모크 디텍터, 그러니까 화장실 경보음은 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승객분들한테 혹시 담배 연기 언제부터 냄새 났냐고 이런 것들 여쭤보고 하다 보니까 그 승객의 자리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추궁을 했죠. 근데 절대 자기는 그런 적 없대요. 근데 옆좌석에 앉은 이제 승객분들이 담배 냄새가 난다고 이러면서 막 솔직하게 이렇게 몰래 와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 가서 이제 휴지통을 막 뒤져봤더니 진짜 담배 꽁초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위험하다. 진짜 위험했어요. 네. 버리면 위험하죠. 네, 화재 위험이 있죠. 그쵸. 병기에도 버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휴지통에다가 버렸기 때문에 휴지에 의해서 또 화재가 진짜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화재 꽁초를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계속 추궁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조금 폈었다. 근데 그게 뭐 화재도 안 났는데 자기가 왜 지금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면서 오히려 막 당당하고 뻔뻔하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증거물을 수집을 했잖아요. 담배꽁초를.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하고 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승객을 공항 보안 경찰분들이 인계를 해서 가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증거품인 담배꽁초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서도 쓰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이제 한국보안법 제23조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승객분은 이러한 법에 의해서 아마 처벌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이런 불법 행위는 정말 승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타는 비행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시고 좀 참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항공 안전보안 교육을 받으면서 네. 여러 가지 이레귤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잖아요. 그쵸. 그때 이런 난동 승객이나 불법 행위를 하신 승객분들 처리 절차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요.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사례는 네. 죄수를 호송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였는데 죄수자가 탑승을 한다라는 브리핑을 받고 그럴 경우에는 네. 죄수자가 가장 먼저 탑승을 하거든요. 기내 안전보안 점검이 다 끝난 상태에서 승무원이 대기하고 있으면 경찰관이 죄수자를 데리고 이제 탑승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날 죄수자는 2명이었어요. 근데 탑승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궁금하니까 어떤 네. 사람이 탑승하나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죠 또.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 그런데 너무너무 멀쩡한 부부가 타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부부가 너무 온화한 표정으로 정말 겉에서 봤을 때는 제수자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네. 그런 평온한 모습으로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우리끼리는 경제사범인가? 사기쳤나 싶기도 하고. 사기쳐서 도망갔다가 잡혀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네. 이례적으로 보통은 경찰관이 제수자를 같이 데리고 타는데 그날은 검사가 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법조인이 탄 거지. 어머. 그래서 우리끼리는 뭔가 이 사안이 중대범죄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희끼리 수근수근 하다가 경찰관이 뒤로 왔을 때 살짝 물어봤죠. 네. 근데 그분이 저희는 이제 제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좀 소름. 아니 살인. 살인자를 좀 본 적이 없어. 근데 너무 살인자 같지 않게 생겼어요. 그게 더 소름이다. 그래서 좀 우리끼리는 진짜 소름 돋아요. 그냥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서 비행이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한 10년 전에 네. 와이프랑 네. 자식을 살인을 하고 내연녀랑 같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살다가 잡혀서 들어오는 진짜 부분. 나쁜 엑스네요. 대학 진짜. 교수. 어머! 대학 교수. 아니 그러면은 같이 탑승했던 그 여자분은 내연녀. 내연녀. 최악이다 진짜. 일본에서 숨어 살다가 주변의 신고로 잡혀가지고. 진짜 나쁜 엑스. 네. 진짜. 여기 나오네요. 원장님 그러면 다른 무슨 절차나 규정이 따로 있었나요? 네. 그 제수자가 탑승을 하면 그때는 우리 커틀러리가 다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바뀌어서 탑재가 됩니다. 네, 원래는 철제, 스틸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철제 커틀러리가 플라스틱으로 다 바뀌어서 탑재가 되고요. 네. 또 기내에서 그 제수자가 이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이 함께 이동하는 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경찰관이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사실 일본에서 오는 그 단거리 노선이어서 그분이 막 이동을 하진 않았어요. 기내에서는. 근데 우리 승무원들도 어쨌든 그분이 이동을 하는지 특이사항 없는지 계속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 승무원이 계속 옆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진짜 경험을 들춰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일회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죠? 맞아요. 네. 네. 사실 항공 승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이레귤러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훈련을 받죠.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정기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다양한 이레귤러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맞는 대비 방법을 교육 때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 때 훈련 받는 방대한 양을 본인이 잘 숙지하고 규정대로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고 그냥 지나치고 까먹고 그런 게 안 아니라 되죠. 배우고 본인 것으로 만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그 훈련받은 내용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맞아요. 훈련받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또 저희가 재밌는 에피소드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